받을 거냐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했죠. 그 협상하면서 이상 더 이제 정산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 94년에 문을 열 때 그때부터 쌀을 정산하는 정책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정산 정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쌀 생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매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정산을 하지 않고 쌀 농사에 대한 지원을 이제 계속하지 않는 대신에 쌀값이 이 평균보다 20% 정도 떨어지게 됐을 때 몇 퍼센트 모르겠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쌀값 떨어진 것을 농사 지은 사람한테 돈으로 보상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쌀직불금이거든요. 쌀값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 농사 지은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불금 받을 자격을 일차적으로 정하고요. 근데 농지원부가 쉽게 말해서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정비가 안 돼 있었고, 두 번째로는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부 인근 사람들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농사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돈을 받아가게 돼 있는데, 농지를 임대를 줘놓고 그럼 농사 지은 사람이 따로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또 땅을 빌려가지고 임차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첫째는 임대차가 끊어진다. 임대차가 떨어지죠. 임대차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그 돈을 내가 안 받고 주인한테 주는 대신에 그동안에는 세를 깎았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논농사의 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으니까 이게 이제 낮고 높다는 그 뜻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사람의 수익에 비해서 낮으냐, 땅값에 비해서 낮으냐. 땅값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낮고 수익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높다 낮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 수 없고, 수요 공급으로 측정해보면 땅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땅 빌려줄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논이 하나라도 나오면 땅을 빌려서 임차하려는 사람이 많죠. 임차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국은 소작이 떨어지는 것을 겁내고 소작료가 올라가는 것을 겁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직불금을 내가 받는 대신에 지주한테 직불금을 줘버리고 세 깎으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결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탁이 2006년도에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직불금을 주기 시작했고, 2006년에 이 문제가 생겼죠. 생겨서 감사원들은 이게 계속 민원이 나오고 정보보고가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정보보고가 올라오고 이런 일이 있다고 정보보고가 올라와서 청와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죠. 감사를 의뢰해서 그 감사를 쭉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는데 그 결과에는 공무원이 받았다 이 말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불금을 받아먹었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어쨌든 지주가 받아먹는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지주가 받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중간 보고가 올라왔길래, 감사원에 중간 보고가 올라왔길래 요 제도 개선 대책을 완전히 좀 세워가지고 같이 국민들한테 발표를 좀 해주라. 그렇게 지시를 다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그때까지 일어나는 방법이
부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자기들은 그냥 지적하고 발표해버리면 발표로 끝나버리고 부채에서 제도 개선을 하질 않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질 않기 때문에 감사원 발표 나고 그거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부채에다가 다시 장관한테 이거 시정 조치하시오 지시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이 제도 개선 대책까지 다 세워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하면 부처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받은 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는데 작년 7월경이라고 그럽니다. 중간 보고를 받고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 대책까지 마련했던 것이 작년 7월경이었는데 그 보고를 보면은 제도 개선안이 미지근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농지원부의 조제가 엉망으로 돼 있고 둘째로는 소작인하고 지주하고 뜻이 맞다 이거지요. 여기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작인이 그거 써주고 소장료 깎으면 되거든요. 지주는 그러면 직불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냐 소장료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냐. 지주는 직불금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땅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주한테는 좋고 소장인은 본전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야합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주들이 받아갔는데 저는 그 중에 공무원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고 그래서 제도 개선에만 신경 쓰고 하라 했는데 그때 저한테 농림부가 보고한 제도 개선의 시한이 3년간이었어요. 3년 해야 다 고칠 수 있겠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제 임기는 6개월 남았고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고하라 하고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그만뒀고 이번에 이게 터졌네요. 터졌는데 이번에 터진 것은 공무원이 받아먹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공무원이 받아먹었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개 전 정부, 후정부하고 옥신각신 싸울 일은 아니죠. 좀 구질구질하지요. 네, 그냥 전 정부 대통령도 열심히 했고 지금 정부도 열심히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공무원이 그리한 것은 그것은 명확하게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게 국민들이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이죠. 네. 일반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하지만 두고 기간을 두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공무원이 그렇게 한 것은 당장 처벌하고 그래서 적발되면 당장 처벌하고 징계하고 그걸 가면 되는 건데 왜 우물쭈물 말이 많고 자꾸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해서 하냐 이기죠. 만일 내가 대통령을 그렇죠. 대통령이 바뀔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그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같으니까 감사원에서 그걸 계속 챙겨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올리던 소위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사항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보고사항 1, 2, 3, 4이 쭉 되어 있거든요. 이 대통령 끝나면 이 보고사항 리스트는 폐기되고 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사람 보고사항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이 보고사항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농림부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그것은 3년간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3년짜리 이런 것 가지고 되겠냐? 좀 더 빨리 안 되냐? 뭐 이렇게 재촉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된 일이지만 이탄 내탄 할 일은 아니다. 우리 정부 때 생긴 거니까 내가 잘했다고 큰소리 칠 일은 아니고 그러나 모든 제도는 처음에 시행하면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니까 2005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부실한 것을 그것도 대통령이 책임지라면 그 대통령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고 되게 그렇습니다. 니탄 내탄 할 게 아니고 지금 적발된 일 제대로 처리하고 제도 개선